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목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과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좀 이렇게 줄줄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익혀야 될 것도 많은데 우선 기출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위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이 많은 것은 쭉쭉 읽어가면서 이런 방향을 좀 익히시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좀 단답형으로 몇 개 나올 때는 꼭 여러 번 읽어서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절 운영 및 계획 및 사업 개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별, 월별,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 요소 있습니다. 자, 발전소 운영 목적은 생산 전력을 효율 저하를 막고 장기간 운영을 해서 점검과 보호를 잘 하도록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시 갖추어야 할 목록을 보시면 지금 목록이 13가지 서류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갖추어야 될 목록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뉴얼 시방서, 그 다음에 매뉴얼 있고요. 뭐 사본, 카탈로그, 안내문, 그 다음에 여기 정기 점검표, 경고표시, 표지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13개의 문서를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운영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익혀두시면 이것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방법을 보면 설치량과 발전량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은 부하의 용도, 그 다음에 부하의 적정 사용량을 합산해서 월 평균으로 해서 설비 용량을 택하고, 발전 설비의 발전량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봄, 가을에 많다는 겁니다. 봄, 가을. 여기 봄, 가을에 많고 여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감소한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제 모듈을 보면 자, 모듈을 보시면 특수 처리된 강화 유리로 되었지만 충격에는 약하다 하는 겁니다. 약간 유리같이 충격에는 파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늘지거나 나뭇잎이 떨어질 때는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모듈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압 분사기를 사용하여 물을 뿌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래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저하한다. 해서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저하가 되고 온도가 상승할 때 물을 뿌려줘서 온도 조절을 한다. 그리고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서 모듈의 형광, 체결 부위가 느슨해지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좀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와 접속함이 있는데요. 자, 인버터는 직류 발전을 해서 거기서 교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함이 있고요. 고장의 대부분은 인버터에서 발생하고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접속하면은 역류 방지 다이오드, 차단기, 트랜스튜더, CT, PT. CT는 전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PT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단제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및 전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 접합 자재들이 아이온, 용융, 도금 해서 녹은 쓸지 않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게 되면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 피복부가 뭐 깨졌는지 상했는지 그 다음에 갈라졌는지 한번 보시고 늘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응급처치를 보면, 자, 첫 번째는 접속함 내부 차단기 개방, 그 다음에 인버터 개방 후 점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함은 뭐가 되겠습니까? 좀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커져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는 것이 인버터잖아요. 그래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개방을 한다 해서 이제 투입할 때는 반대 순서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 점검 항목을 보면 지금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많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태양 전지에는 점검 부위가 모듈, 가대, 배선, 접지선이 있네요. 이럴 때는 먼저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는 유관이나 측정을 보는 거예요. 일단 유관은 파손된 게 없는지, 색깔이 이상한 게 없는지, 그리고 접속 단자가 풀려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는 풀림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절연 저항 측정과 같이 좀 어떤 시험 장비를 두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정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접속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파워 컨디셔너, PCS, 인버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300, 500, 7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회 해서 용량별 점검 횟수가 나옵니다. 용량별 점검 횟수에 여기 300kW 미만이에요. 그럼 300kW는 몇 번이냐 하면 2회가 되는 거죠. 300에서 500 미만은 2회니까. 이것을 유의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기는 일단은 교환이라든가 시험 장비를 통해서 측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유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점검 중 일상 점검이나 아니면 유관 점검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허가증 발급 방법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정기 사업 허가 기준이 나옵니다. 정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기 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정기위원회 심의, 여기 정기위원회 심의, 여기 있네요. 중요합니다. 정기위원회 심의. 동일하게 두 종류 이상의 정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해서 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정기사업의 허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허가 기준이 몇 개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정기사업에 수행한 필요한 재무 능력, 충분한 금액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이라든가 운영 계획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실제로 계획과 실행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적정한 이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 개통의 운영 지장을 주지 말 것. 당연합니다. 일단은 발전소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전기를 주고 그 다음에 송전하고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전력 개통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발전 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지 말 것 해서 원자력, 석탄, 그리고 주요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석탄, 중류, 석탄가스 해가지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기저부하, 석탄하고 중류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하가 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은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일 것,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일 것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변경을 한번 볼게요. 자, 허가 변경을 보시면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설비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는 설비 용량의 10% 미만은 제외해서 이렇게 제외 조항이 있잖아요. 요거는 꼭 익혀셔야 됩니다. 10% 미만은 제외. 그래서 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사업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서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준비기간의 10년,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 준비기간을 선정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서류가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 관계일람도, 발전 원가 명세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한 기술 인력 확보를 기재한 서류, 태양광 모듈 배치도, 모듈 상세도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관련 서류를 쭉 보시면 법인인 경우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임원 인적 사항, 법인 인감 증명서, 정관 및 직전 사업 연도 말 대차 대조표 손익계장서. 그 다음에 정관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 장소 관련 서류는 역시 장소니까 토지 사용 총괄표,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 증명서, 뭐 지적도 등본, 지적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권, 토지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은 전체적으로 뭐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재물 보면 사업 구분, 사업 계획, 개요, 그다음에 개시 예정일, 뭐 연도별, 용도별, 소요 상정 및 공급 계획 이렇게 해서 쭉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업 구분, 사업 계획, 개요 해서 발전소 명칭, 위치, 용량, 형식, 사용 연료, 뭐 공사비, 건설 공사, 뭐 그다음에 건설 단가, 연계 방법, 그다음에 생산 전력량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죠. 사업 개실 예정일, 그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 및 구역 전기 사업의 개실로부터 5년간 연도별, 용도별 소요 상정 및 공급 계획이 나오는데 발전량, 송전량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발전은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고 송전은 그 생산한 것을 얼마나 운반할 수 있는 양이냐 해서 이렇게 보면 송전을 잘하면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꼭 같지는 않습니다.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은 소요자금 현황 및 소요자금 조달 방법, 소요자금 투입 시기 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째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송전, 변전, 개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발전 설비를 쭉 보시면 태양전지 종류, 전격 용량, 전격 전압 및 전격 출력, 인버터 종류,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전격 출력이 있습니다. 잠깐 이거 전격을 보면 이 전격이라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거나 만들 때 이 정도일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뭐가 되겠습니까? 출력이 잘 나온다고 만든 그것을 전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강판의 면적,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이것이 대해서 발전 설비 이런 게 개요가 될 것이고요. 송전, 변전 설비를 보겠습니다. 송전은 발전된 그 전력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 일종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건설 자재들을 트럭이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의 운반 수송 장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송전이고요. 변전은 거기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변성시키고 전압을 조정하고 그리고 전력 조류. 우리는 그 송전 선로가 약간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주고 이쪽에 조금 적어주고 그런 전력 조류 조절하는 데가 바로 변전소, 변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대수, 송전선로의 명체, 구간 및 송정 용량, 개폐소 위치, 송전선의 종류, 길이, 회선수 해서 한 회선, RST 뭐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한 회선, 두 회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일종의 병렬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굵기의 1회소당 조수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개갈 계산서 있고 전기 설비의 설치 일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기 사업 허가서가 쭉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구역 전기사업 허가증, 뭐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운전을 보겠습니다. 그 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지 자동차를 구동한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돌리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뭐 역회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운전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체계 및 절차를 보면 체계를 보면은 일단 현장 관리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교의 안전 관리자 선임하는 부분이 있고 감시 및 패트롤 감시하는 거죠. 순찰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운영 관리 체계가 나오는데 이 표는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이 있고 여기 75kW 여기 75kW 이상 75kW 미만이니까 74kW까지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발송,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빌딩,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표를 꼭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 보면 현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구내, 자 구내라는 것은 발전소라든가 그 다음에 변전소라든가 배전소라든가 이런 그 설비 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 뭐 잡초 제거 뭐 이게 현장 관리인 하고요. 전기 안전 관리자는 1000kW 미만 999까지는 안전관리 업체에서 대행이 가능하고요. 1000kW 이상인 경우에는 꼭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업자가 선임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제3자 유지보수 계약 유지 이렇게 파워 컨디셔너 PCS를 가능하고요. 자, 역할을 보면 운영 부분 기술관리, 도면관리, 유지보수, 물품, 보관관리, 월간 전기 생산량, 발전량 해서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소모품 공급, 배전반, 파워 컨디셔너, 감시 제어 시스템, 건전성 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시 순찰은 뭐 시설 감시라든가 정기 점검 및 출동, 그 다음에 안전 진단 및 효율 이상 유무 확인 이렇게 되고요. 자, 법인 유지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 유지 관리 필요, 그 다음에 생산 전력을 판매해서 발전 차입금 신청 관리, 회계, 세무 조세, 공과금 납부, 민원 해소 및 대관 업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청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운영 방법은 시설 용량, 발전량은 적정 사용량하고 부하 용도를 합산한 월 평균 사용량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발전량은 봄, 가을에 많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망이형은 온도에 덜 민감합니다. 자, 모듈 관리를 보면 특수 강화된 유리가 있지만 이것이 깨지기 쉽죠. 깨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늘지거나 이럴 때는 분사기를 뿌려서 좀 제거하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천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야 약간씩 낮춰야 효율이 올라가고요. 풍압 진동이 있을 때는 체결 부위를 확인해가지고 좀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파워 컨디션 및 접속암 관리를 쭉 보시면 대부분은 인버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접속함 내부에서 뭐 다이오드, 차단기, PTCT, 단자대 이런 것을 뭐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습기 침투를 확인합니다. 강 구조 및 전선 관리를 보시면 아이온 용융 도금이 돼서 녹을 쓰지 않지만 뭐 방청을 해준다든가 뭐 도장을 해준다든가 해서 점검 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피복부 연결부에는 갈라졌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느슨한 거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셔서 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조치 방법. 여기 응급조치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거의 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작은 DC 차단기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AC 차단기를 개방하고 그래서 인버터 정지 확인, 인버터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할 때는 복귀할 때는 역순서대로 해서 스위치 투입하고 AC 차단기 투입하고 마지막에 DC 차단기 투입.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전 시스템 운전 조작 방법을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차단 순서, 투입 순서.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차단 순서는 마찬가지로 작은 데서 큰 곳으로 가는 방향이죠. 배선용 차단기 M72, 이 차단기는 V12라든가 A12, 그죠? 진공 차단기 이런 거 좀 큰 거 있죠. 큰 거고 CO에서 컷아웃 스위치, 개폐기 이런 순서고요. 투입 순서는 컷아웃 스위치, 개폐기, 차단기 좀 큰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MC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차단 순서는 작은 데서 큰 곳으로, 투입 순서는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압 이상 개폐기 조작은 반드시 부하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전 상태를 확인하고 방전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겠습니까? 접지선과 연결해 가지고 반드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고압 이상의 전기 설비는 고무장갑 안전화를 착용하고 기차 타거나 덮거나 해서 착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비상용 발전기는 가동 전 비상 전원 공급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서 역선전은 이 모듈에서 전력 계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지 않도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후 전기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전 시 조작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투입 순서는 조작 방법. 이것도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 조작 방법은 메인 V12 해서 V12 진공 차단기 전압 확인하고요. 접속반 인버터 DC 전압 확인. 그 다음에 AC 차단기 온시키고 DC 차단기 온시키고 5분 후 인버터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해가지고 약간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이렇게 뭐가 되겠습니까? 투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시 조작 방법은 메인 VC반 전압을 확인하고 정전 여부를 확인해서 부저를 오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정지 확인, 그 다음에 한전 전원 복구 여부 확인한 다음에 인버터 DC 전압 확인 후 재시동, 재가동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시스템 동작 원리를 보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독립형, 계통 연계형, 하이브리드형 해가지고 앞글자가 있으면 뭐 독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형, 하이브리드형, 계통 연계형. 일단 독립형을 보겠습니다. 독립형은 일단은 독립적이니까 상용 계통, 전력 계통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방전 장치를 통해서 축전기에 접속해 가지고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류용 제품을 연결하거나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형은 일단은 전력 계통이 공급하기 어려운 오지, 유무인 등대라든가 중개소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소규모 전력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작 원리를 보시면 생산해서 여기 PCS를 통해서 축전시키고 부하를 주거나 DC 부하를 바로 가는 겁니다. 계통하고 상관없고요. 구성 요소는 모듈, 접속한 인버터 있는데 여기 AC만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DC에는 인버터가 없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개통 연계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계를 하니까 일단은 전력 개통이랑 태양광이랑 같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보시게 되면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뭐 주택용, 상업용 빌딩, 대규모 공단 복합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해서 뭐 단순 복합형이라든지 다중 복합형 태양광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엄밀히 따져서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이 그 전력 품질 항상 일정한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면에서는 좀 품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전력 개통과 같이 이렇게 운전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초과된 생산된 전력은 상용 개통, 전력 개통으로 보내주고요. 야간 우천시 전력 생산이 충분할 때는 상용 개통으로 전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축전제가 필요하지 않다. 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태양전지에서 D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CS를 통해서 AC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으로 줄 수도 있고 AC 부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통 연계형은 개통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일단은 그 PCS를 통해서 AC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개통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개통에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개통 연계형, 개통 연계형을 공부하셨습니다.